늦은 이 저녁 시간까지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뉴욕 구국 기도회와 시국 강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이 시간이 더욱더 조국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애끓는 조국의 동포회를 다시금 발산시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든 고향 산천 우리의 영원한 조국을 떠나 이곳 뉴욕 도성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곳에 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낯설고 물설고 언어마저 다른 이곳 땅에서 늘 제2의 삶을 살면서 두고온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조국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늘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보면은 그동안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며 이룩한 경제성장, 세계 10위권에 이룩한 경제성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는 보복이요 안보는 해체되고 외교는 불력이며 동맹은 이미 파괴되었고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교육은 참담하며 역사는 부정이고 인권은 침몰되었고 언론은 타협하여 편파 방송을 일삼았으며 또 세금은 탕진하고 나라는 불안이요 사회는 재앙이요 공의와 정의는 이미 무너진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하여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으니 우리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삼천리의 금수강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저 불온한 세력들을 단순간에 꺾어버리고 다시금 동방의 나라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재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 북녘 땅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은 3대 세습 독재 정치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내 동포들이 기아 선상에 허덕이다가 생명을 부지하게 위하여 목숨을 걸고 탈북한 내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연해주는 내 몸으로 북녘 땅으로 떠돌다가 주사회생 자유대 안에 안착하여 행복한 순간도 잠시 잠깐 현 정부에 무능한 위정자들이 김정은 괴뢰 도당의 맹종과 굴욕적인 외교로 인해 탈북민들을 소외시키고 돌보지 않는 정책으로 급기야는 저들이 굶어 죽지 않기에 찾아온 이 대한민국 땅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간 비참한 현실 속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자유 대안으로 찾아온 탈북민들을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유 대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유일한 내 조국, 아버지 하나님, 내 조국이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5마일 수정선이 하루속히 무너져 그동안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1천만 이상 가족들이 하루속히 저들이 가족을 만나 얼싸 부둥켜 안고 해오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 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뉴욕 기도회의 시국 강연을 위해 준비한 주최측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멀리 북녘 땅을 탈북하여 자유대 안으로 안착하고 또 이번 미국까지 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삶으로 엮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회장이신 김명옥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뉴욕 구국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시국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저희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배를 분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코리아 877에서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대담을 하는 중에 이분들이 먼저 저희를 불러서 현 시국이 이렇게까지 되는지를 자기들도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시국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대담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시국을 판단하고 우리들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도 기적도 또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직접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돈의 힘이 진리라고 그러겠죠. 도덕군자들은 도덕군자가 도덕이 윤리가 진리라고 아마 목청을 얻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국 강연에 아니면 구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만 전해야 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복음이 만일에 이 정권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정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정권이라는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길을 막혀버리고 복음의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산도당에게 이 복음을 맡겨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에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현 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현 시국은 이 정권은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좌파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공산당이 어떻고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평화로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민족끼리 하나가 되는 것을 좋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궁극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이고 가오고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히 그것은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진리만이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권을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좌파 정권을 우리는 물러쳐야 합니다.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도 무릅쓰고 이 도전에 이 정권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버리고 길이 막혀버리고 진리가 막혀버리고 모든 것이 이룰 수 없은 우리는 공산체와 같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정권에 앞장서서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정권을 타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정권은 좌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 야합을 해서 평화를 통일하고 평화를 가장하고 민족을 가장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앞장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속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꼭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유된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 앞에 자유를 빼버립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조선자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만이 자유국가만이 시장경제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던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이 구국기도에 또 아니면 시국에 이렇게 간섭하고 도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아프리카, 남미 아니면 저 시베리아 불판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적 상황에 엄청난 이 휘말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대한민국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던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살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욕심을 따라 행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속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거짓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정권은 평화를 가정한 거짓말장입니다. 이 정권은 민족을 가정한 거짓말장입니다.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가정한 거짓말장입니다. 이 정권은 통일을 가정한 거짓말장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평할 수 없게 많은 것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의 앞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들은 상대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저들과 함께 대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거짓된 정권에 우리가 힘있게 하나가 되어서 누구들 그러지 않고 다 일어나야 할 절대 절명의 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다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정말 한국을 생각하려고 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살하러 때문입니다. 또 이 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온갖 그 좌파 세력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배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던히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국 기도에 정말 시국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외쳐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국이 어떤데 시국에 간섭하고 정세가 어떤데 정세 같이 하고 그렇게 그것을 간섭해서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아니고 피진리라 그러면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 다해서 바쳐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있다고 이 시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많은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막히고 진리가 막히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 공산도당에서 허덕이는 그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부단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국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동조하고 함께 역사해서 함께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막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단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정정당당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대한민국 내 종북 세력 축출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시국가로 이렇게 세워주신 나라 믿음으로 세우고 기도로 세우고 진리에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쫓아오고 중국 세력들이 장악해서 이렇게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은 이미 지났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국 좌파들이 온 세상을 다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악한 놈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우리는 우리나라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셔서 저 중국 좌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죽이는 저 우리들을 저 악한 우리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적은 물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귀한 자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중국 좌파세력 주여 어서치 축출하여 하나님께서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울부짖는 저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성도를 불쌍히 여주셔서 바로서지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문희필수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양측이 조기에 이견을 해결하고 다시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약화되고 있고 UN 전문가 패널의 대북 제재 감시와 보고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유엔 대사 등을 지낸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친서기원 등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 포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re isn't an obvious path forward. President Trump seemed to think with smoke and mirrors and a lot of pomp and circumstance that he could charm Kim Jong-un into giving up his nuclear weapons. He's proved that that's not the case. 라이스 전 보좌관은 또 미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선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ich is not to say we shouldn't try negotiation. We need to try negotiation, but we need to negotiate from a position of strength, with sanctions still strongly in place.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제재에 동참했던 러시아와 중국 등도 제재 이행을 소홀히 하면서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활동한 대북 제재 전문가도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위원은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제재를 감시, 보고하고 이행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능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향후 미국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은 미 국무부가 2017년과 2018년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이 혈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돕고 있지만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세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미국은 전 세계를 정치하다 보니까 미국 나름대로의 또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해야 좀 김정은이가 손을 들지, 요즘 이런 식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각에 정말 함몰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북한을 더 제재해서 이 정말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더 그렇습니다. 저 김정은의 새 정권이 있어서는 오직 우리나라 전국좌파고 다 북에게 지령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의 근원이 악의 축인 김정은이가 한속히 추출되셔서 붕괴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이 무너져야 우리 북한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저 기체사상과 태양신 앞에서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저 김정은 정부의 혈적 기분들이 정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대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에게도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바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국이 영적으로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잘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펜스 부통령과 모든 미정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나라 대한민국과 그 백성, 분역 땅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동력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순서는 국정원 대표이신 우리 주동식 대표께서 나오셔서 사회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국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민의례를 위해서 다 일어서주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네, 이어서 애국가 1절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merican Anthem 미국 국가를 연주하겠습니다. 순서 위에 가사가 떠 있습니다. 자, 가사를 보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먼저 수국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 용사들 정하면서 공경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안녕하십니까. 네. 올겨울 겨울 추위가 매서운 광화문 동아면에서 저희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 6분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분들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저희들이 겨울 맹추위에 불구하고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2월 28일 미국 정상회담이 끝날 때 당시에 평화선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다 언론에서 바람을 잡았죠. 그때 저희들은 한 달 동안 분석 기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인적인 명예에 의해서 이것을 성령이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하 17도 되던 그 바람 속에서 한 주도 빼지 않고 겨울에 직접 지금 피아노 치신 분이 제 집사람인데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국기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화문 목요 기도입니다. 목요 저녁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뉴욕에서 와서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히 집안 어른이신 우리 주승우 목사님 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신경 쓰여주셔서 감사하고 또 중고등학교 친구인 우리 노 목사님 친구이지만 또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우리 회장님, 사무총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발제하실 우리 이희문 목사님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희문 목사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미국 시민이십니다. 해보세요. 네, 시민이시고요. 13년 동안 이웃에 있는 워싱턴 하나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곳에서 탈북민들을 많이 케어를 하셨죠. 그러시고 미국에 소속 담임 목사님 알래바마 에스몬드 한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 연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종교철학 을 공부하시고 또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1999년부터 수잔솔티 여사 잘 아시죠? 북한 인도 개정할 때 2004년도 미의회에서 수잔솔티 여사와 같이 더불어서 1999년도부터 워싱턴에 같이 활동하시고 2000년도 미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에 통과할 때 주역을 하셨던 북한 자유인권연합의 부회장이십니다. 지난 9년 동안 서울에 오셔서 목회 다 내놓으시고 완전히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북한 인권 운동과 통일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희문 목사님 나오실 때 자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9년 동안 한국에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희문 목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북한 선교와 탈북자 선교를 하게 된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는 6.25 때 저희는 3족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가족만 그래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사촌 형님, 넷째, 다섯째 저희만 살아남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면 정말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했고 워싱턴으로 목회지를 99년도에 옮기면서 방금 전에 소개한 수잔 솔티를 만나서 워싱턴에 오자마자 몇몇 목사님들,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북한 인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명, 많을 때는 10명 모여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기도했는데 그 대여섯 명이 모여 기도한 게 128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하고 그것이 탈북자 문제, 탈북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99년도부터 그때는 탈북자들이 1년에 10명 내외 이렇게 와갖고 탈북자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정치 망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상하원에 제가 통역을 하는 바람에 그때서부터 탈북자들의 세계를 많이 알고 또 분석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첩보 관계되는 한국이나 미국에 첩보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들을 많이 접촉을 합니다. 저희들이 휴민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대북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첫 번에 떨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대북 첩보를 드렸고 정책 기반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 어떻게 하면 악의 정권 무너뜨리는가에 관심이 많았고 조지 부시 대통령 2번의 임기 동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연장 재연장됐습니다. 그때 수잔 솔트와 함께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12시에 무슨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라 하는 얘기를 저희가 북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있을까 했더니 김정은 김정은 소식을 저희가 굉장히 빨리 입수를 했어요. 언론 방송보다. 그래서 여기 미국의 FBI에서도 어떻게 당신이 그런 정보를 입수했느냐 우리가 다 알려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인권활동가가 보는 김정일 사후에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한번 나름대로 논평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 20분짜리 그때 논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1년 5월 달에 제가 한 2년 정도 기도하던 끝에 일반 개교회 목회를 내려놓고 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북한 인권과 통일 그리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안보 첩보 쪽을 다루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늘은 주로 여기 송대성 박사님도 다녀가시고 이충근 박사, 김정민 박사, 이현주 의원 다 다녀간 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들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고 저는 제가 그분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부분을 좀 같이 커버하면서 동북아 정세, 그 다음에 대한 안보 상황, 그리고 어떻게 우리 태극기 운동이 왜 실패했으며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시간 허락하는 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반도 주변 정세와 대응 방안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좀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장 더. 네, 지금 여러분 보신 화면이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쓰나미, 일본 도쿄에 11년에 왔던 쓰나미의 그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그 책 제목을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책인데 이게 바로 쓰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19세기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정치인처럼 무능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총칼 한번 쏴보지 못하고 30년 동안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또 다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저는 백악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쓸 그 보도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만은 먼저 좀 공개드리면은 저는 이 문재인의 정책을 고종과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 문재인을 신쇄국 정책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간민주의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간민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우리 해방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저쪽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조만식, 김구 선생 똑같이 간민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한쪽만 짝사랑해서 민족 내세우지만은 북한은 그거 할 뿐이지 그거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잘못된 대북 정책을 간민주의다, 감상적인 sentimental nationalism, 감상적 민족주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정세가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쓰나미에 대들려고 하거나 쓰나미를 무시하면 죽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장면을 한번 넘겨주시죠.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땅덩어리도 요만 땅덩어리에서 북쪽에서는 김정은, 남쪽에서는 문재인이 국민을 속이고 미국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막가파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가 작년 한번 여기 미국에 들어와서 NSC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보통 때 한 두세 명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멤버들이 오더니 그때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자기에게 묻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트럼프의 답답한 면 그걸 보면서 왜 트럼프 형이 빨리 속단을 내리지 않는가, 하지 않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갔는데 질문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했더니 자기네는 대북 방송도 하고 휴민티 역할도 해서 북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만난 그 22명인가 되는 그 미국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고 지금도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보다 북한을 더 잘 알더라. 여기도 탈북자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99년도부터 탈북자들이 많이 거쳐가고 많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10명까지 살았어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절대로 엉뚱한 교회에 와서 저는 간증을 잘 시키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인권운동가가 아니라 미국에 와서 빨리 정착을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럼 하지 말아라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줘서 자기가 붕 뜨지 않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도 오래 하다 보면 거기가 붙습니다. 붙어요. 그리고 그만 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본인도 몰라요. 지금 문재인도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자기 출생의 신비와 지 애비의 얘기에 대해서 시절에 따라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다 있고 그거를 수십 년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인공위성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보다 미국 정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 와서 괜히 뻥튀기 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 알고 그냥 모르는 척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이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휴민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 사이의 케미칼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휴민트가 필요한데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미국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요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요번에 열렸는데 아베하고 뒷담화를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외국에 나가서 저런 벌레 같은 취급을 받는가? 요번에도 뒷담화하는데 뭐라 그러냐? 김정은을 만났는데 저 남한의 저 문재인이라 하는 저 인간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에요. 아주 거짓말쟁이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 He's a liar. 거짓말쟁이다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하니까 그 사람 거짓말쟁이다 하는 말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미국은요. 그건 인격 모독입니다. He's a liar. 이 사람 김정은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리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한반도를 향해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보겠다, 거짓말하겠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무능하게 고종이 일본은 1840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그 중국의 유구한 역사, 어마어마한 전세계 징기스칸 통해서 그렇게 많은 영토를 정복을 했는데 영국의 최신형의 함대가 몇 대 들어와서 쳐부수니까 중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걸 알고 나서 일본은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지 못하면 밀항을 통해서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해갖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벌써 우리나라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시대에 현대식 무기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해봤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도의 외교수를 발휘해서 일본에게 먹히지 않고 아마 영국에 붙고 미국에 붙고 일본의 고도의 외교수를 발휘했으면 국권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세를 알지 못했던 대원군과 고종이 꽉꽉 틀어막는 바람에 우리는 총 한번 쏴보지 못하고 붙어야 될 때 붙지 못하고 엉뚱한데 어디 붙었습니까? 청나라에 붙었다 깨지고 러시아에 붙었다가 전쟁 깨지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전세계 슈퍼파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보다 미국은 훨씬 강합니다. 작년 재작년 2017년 9월 23일에 B-1B와 F-35 두 대가 평양 상공을 말로는 원산 지점 몇 킬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정보를 들으니까 평양 상공까지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B-1B에 실려있는 핵폭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F-35 그렇다고 그랬죠. F-35가 북한 상공에 뜨면은 그날은 지구의 재앙이 온 날, Doomsday인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을 벌써 뻥뻥 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청와대도 몰랐고 북한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녀갔다 하는 걸 알고 부터 일성총부터 여러 기관에 흉흉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차라리 김정은 빨리 제거하거나 연변 핵시설 파괴하고 우리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거기 있는 핵무기는요. 지금 히로시마 11킬로톤, 히로시마에 20킬로톤, 나가사키에 11킬로톤 이걸로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여기 있는 거는요. 그거의 100배, 150배, 3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 떨어뜨리면 한 300만, 500만 정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몇 방이면 그냥 상황 끝이에요. 갖고 있던 거 떨어져도 지구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In 15 minutes we can demolish North Korea. 15분 안에 demolish, 싸그리 쓸어버릴 수 있다. 미국은 그런 능력을 지난 2년 반 동안에 다 보여줬어요. 잠수함을 통해서 항공기를 통해서 겁을 다 주면서 손 들어라 하는데 그걸 여기서 깔짝깔짝 하면서 도와주고 북한의 얻은 정보에 의하면 15개 지역에 돈줄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비자금이 40억 달러가 다 바닥이 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시작했는데 이놈이 치적 사업을 하느라고 마식령 스키장서부터 뭐 여명 여러 군데 많이 지금 또 원산 닮아지고 뭐 미국도 도와준다 하면서 계속 치적 사업을 하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군인들까지 공사에 나오고 주민들까지 공사 나오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어디서 돈벼락을 맞아갖고 지금 15곳의 전국의 치적 사업을 다시 시작하느냐. 돈벼락을 어디서 맞았겠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에 방문했을 때 BMW 그 방탄 차량 간 거 그 신문에다가 미국에서 딱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그 둘이 나온 그 사진만은 좀 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는데 그거 안 내렸어요. 의도적이죠. 그러면서 독일 벤츠 본회사에 물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거 사우스 코리아의 친구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우스 코리아의 친구가. 근데 미국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다 알죠. 그래서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오고 미국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최악의 우리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wishful thinking 이렇게 하면 문재인이 물러나겠지. 여러분 저 정권 짧게는 30년 길게는 70년 준비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 라이드를 준 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물러나면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이 너무나 불법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물러나는 순간에는 다 감옥에 가고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발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세력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 저희 아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 아빠가 통일한다 북한 탈북자들 때문에 아주 크레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크레이지다. 우리 집안이 3대가 총살당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우리 집사람도 가끔 불안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 들어가. 나 총 들어야 될 기회가 오면은 나 들을 심정으로 왔어.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아니면 조국 지킬 수 없습니다.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어떤 놈들인데 요번에도 탈북자들이 9월 20일 청와대 담벼락을 넘길래 행동 잘하십시오. 함부로 객기를 부려서 요번에도 뭐 정광 목사님 많이 하지만은 민병대 조직되고 SNS 통해서 내가 뭐 순교한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이런 놈들 그런 거 하나도 못해. 왜? 벌써 애국 현장에서 그런 짓거리 하는 행동으로 하나도 행동으로 옮길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는데 입으로 그냥 뭐 해갖고 난리치. 아니 지금 우리의 SNS는 저는요 제가 컴퓨터 키는 순간에 북한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국정주니까 알지. 이 정도로 같은 좌빨들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텔레그램까지 다 들어와 있어.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가짜뉴스의 근거지가 교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 주동식 기자님하고 여기 주요셉 목사님 가갖고 한겨레 신문 아주 강하게 치는 바람에 거기서 일단 꼬리를 내려. 얘네들 절대로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요하게 결국은 한국의 교회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목숨을 걸고 내 하나 피를 흘려서 우리 양양가 중에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그런 심정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려면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도 그게 무서운데 하다가 뒤로 빠지면은 이거는 쟤들에게 호구만 잡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몇 년 전에 쭉 보니까 갑자기 잠잠하던 인도 중국의 국경 분쟁에서 부추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일찍 해체하신 분들은 해체하셨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인도 중국 국경 분쟁 거기다가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또 베트남을 부추깁니다. 거기다 갑자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대1로 이놈들이 엉뚱한 수작을 벌이니까 1대1로 길 다 막고 그러면 우리는 인도 태평양 이 라인 태평양 라인을 둬서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겠다 딱 했는데 이 정신 나간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문재인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냐 하면은 2017년 한 6, 7년 만에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 그게 전군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을 구현하겠다. 우리 스스로 아니 우리는 핵 미사일 지금 ICBM을 넘어서 SLBM까지 개발을 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국방 지키는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압도적인 힘 우위로 북한을 대화의 채널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인간이 지난 2년 동안에 이거 지켰습니까? 한미동맹 굳건하겠다? 거짓말했죠. 그렇죠? 한미동맹 관짝 속에 우리 워싱턴에 있을 때 노무현 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다 파기돼서 관짝 속에 들어가고 못질만 남았다. 그게 우리 워싱턴 정가에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력을 해갖고 겨우 한미동맹을 회복해서
자기 별장까지 불러들여가서 This is my friend 할 정도로 그렇게 한미동맹이 굳건했는데 이놈이 2년도 안 돼서 한미동맹을 완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지금 지소미아까지 파괴하려고 하니까 데드라인을 3개월을 줬습니다.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 회복하지 않으면 너 죽어. 정부에서 그리고 방위청 장관을 통해서 CSIS에서 지소미아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핵 미사일을 쏘면 그 거리가 어딘 것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인공위성에서 알려주고 미국 인공위성에서 알려줘야 그때야 정확한 걸 아는데 지소미아 일본 만들어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에 미국에서 이거 매지라 해갖고 시킨 건데 이거를 파괴한다 하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 데드라인이 11월 22일인데 그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을 대화의 채널로 이끌겠다. 무슨 압도적인 힘이에요? 제가 고향이 철원이라서 갔는데 DMZ 안에 43번 국도가 우리 한국을 관통하는 국도입니다. 서해안, 동해안 빼놓고. 근데 거기 지뢰지대로 지뢰를 다 없애버리고 10m 도로로 관통을 다 시켜버렸어요. GP 저쪽은 그대로 남아서 무기 다 있고 다 숨겨놨는데 우리는 다 했어요. 전차 방어벽 다 해쳤습니다. 저쪽에는 사이에 11만 명의 군을 증강시켰는데 우리 사이에 사단을 몇 개나 없앴는지 아십니까? 이거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 적은 핵무기 미사일의 군인을 늘리는데 우리는 군인을 줄이고 전차 방어벽 다 없애고 이게 대통령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그는 촛불 대통령 자기 스스로 촛불 정권에 의해서 당선된 촛불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이번에 조국 문제로 굉장히 이제 분개를 하고 지난 3년간 태극기 운동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은 가족 단위로 나오고 20대 30대가 나오고 이거 심상찮아졌구나. 이거 보고 받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마 정확하게 조사하면은 15%나 나올까? 2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택시를 타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손님들 중에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도 내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손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면은 대통령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저렇게 하니까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최악의 경우 남북한의 전쟁이 중국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을 분산시키려고 중동전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충분히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Korea is stupid. 아니 국가 안위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무슨 미국의 눈치 보고 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힘 있는데 그대로 해라. 얼마나 우리를 능멸하고 얕잡아보는지 몰라요. 바보 멍청이 같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가 그 주변에 아랍으로 얼마나 둘러싸여 있습니까? 근데 남녀 죽기 살고 싸우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시리아 치죠? 이라크 치죠? 9월 23일 2년 전에 영변 핵시설 부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의 근황지가 지표면에서 10km다 20km다 나오는데 이거는 지진의 근황지가 지표예요. 그러면 이건 지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설왕설래 하는데 그 다음 날에 나온 북한의 논평이 이스라엘을 지극히 쫓아가서 응징하겠다. 여러분 영변 핵시설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파괴가 됐는데 왜 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고 합니까? 뭐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조진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낮은 그쪽에 한 열흘간의 정유시설이 다 타버렸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김정일이가 북경을 갔다 오면서 용천역에 지나갈 때 용천역
폭발 사고 났을 때도 거기에 12명의 시리아 핵물리학자가 있었고 그거를 폭파한 것이 용천역 자동 폭발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이스라엘 의원들을 접촉해서 이스라엘에게 좀 정보를 주고받으면은 이 사람들 우리를 도와주겠지 하면서 이스라엘도 접촉을 해봤어요. 지금 별 방법을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더 신속하게, 왜? 지금 이란을 통해서 시리아 아마 핵무기 여러 개 시리아 쪽에 숨겼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이란도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미국은 싸움을 월남, 인도, 그리고 중동전,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까지 생각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김정은 하나 때문에 골머리를 썼겠습니까? 씨름으로 말하면 삿바는 김정은이 삿바를 잡고 있는데 쓰러뜨리려고 하는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바로 씨름 상대방은 바로 중국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잡기는 보고 잡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이기려고 하는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거기다가 우리 인도 퍼시픽 라인을 긋더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지금 대만까지 건드리고 있잖아요. 대만에게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 그리고 요번에 한국만 싹 빼놓고 태평양 지역에 훈련을 하는데 대만도 거기에 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요번에 워싱턴에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할 때 레짐 체인지가 과거에는 노스코리아만 필요해서 레짐 체인지 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김정은을 제거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는 문재인이가 남한의 대통령이 아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는 북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한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왜? 문재인과 그의 주사파 종북 세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력이 될 수 없거든요. 미국도 그것을 알기 시작해서 한 달 전서부터 미국이 언어를 아주 선별해서 조심스럽게 씁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사우스 코리안 가버먼트라고 하더니 이제는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북한 김정은 정권 하듯이 문재인 정권, 다른 문재인 정권과 한국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왜? 이 주사파 정권은 앞으로 무슨 짓거리를 해서 반한 감정을 생기게 만들지 모릅니다. 어떤 수작질을 해서 뭐 테러 행위를 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우리가 미국 시민들에게 또 미국 정가에 개선 메시지 전해야 되는 게 이제는 남한도 두 개로 봐라. 이 미친 자학행위를 해서 국가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주사파 종북 문재인 정권, 이건 하루속히 이제는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몇 가지를 통해서 한국 국민에게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을 미국이 이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지금 연합사와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없애버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하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에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갖고 그 이상의 군사 문제는 한국 단독으로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 문제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정 간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5대 기업 회장이 끌려가서 냉면 맛있어갖고 한 그릇 더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야 이놈아, 이런 기업체 삼성전자의 1년 매출액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는 1년 매출액이 258억, 삼성그룹 전체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나. 그리고 거기에 순수익이 56억입니다. 작년. 그러면 북한의 재작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순수이익으로 북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런 삼성전자가 어디 가서 냉면 1000그릇도 갖다 바쳐야죠. 근데 냉면이 목구멍에 넣고 이 삼성전자 가더니 베트남에 가더니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왕 같은 대접을 받잖아요. 공장 지면은 항만을 따로 지어주겠다. 항만에서 공장까지 길 공짜로 닦아주겠다. 세금 면제해주겠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겠어요? 세금 면제해주고 길 닦아주고 다 해주는 인도나 베트남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는 짓거리가 자기 임기 5년 내에 남한의 경제 수준을 북한 정도로 떨어뜨려서 연방제 통일 완성하려고 하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해갖고 워킹그룹 형성하고, 두 번째는 대북 제재 그거를 직접 담당할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티브 비건이 지난번에 와서 그 사람의 파트너는 정의용 안보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보실장을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도 안 만나고 안보실장도 안 만나고 누구 만났습니까? 야당의 지도자 나경원을 만났어요. 태극기 세력에게 힘을 실어준 일입니다. 나경원을.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누가 왔습니까? 지금 한참 조국이 문제 때문에 난리치고 윤석열이가 제발 좀 우리 편이 돼서 정의롭게 해줬으면 알량한 우리가 꿈을 꾸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여지껏 해온 사악한 짓을 볼 때 트로이카거든요. 교수 대법관 윤석열이, 그다음에 조국 셋을 통해서 법적으로 연방 적화 통일을 완전히 끝을 낼 세 사람인데 미치지 않은 이상 그게 왜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내가 다 조사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증거 다 인멸하고 이렇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속다 보니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FBI 국장이 와서, 여러분 CIA는 해외까지 나가는데 FBI 국장은 국내 문제거든요. 근데 FBI 국장이 그 핫포테이토인 윤석열을 갑자기 만나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왜 FBI 국장이 만납니까?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잘 안 하죠. 그렇죠?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니놈이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너도 죽어.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대한 무지무지한 압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나는 것 자체가, 아니 남이 나라의 FBI 정례 수장이 어떻게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만납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국에서 말 안 하지만은 내가 거기에도 몇 가지가 있죠. 2분 정상회담. 지난번에 4월 11일 날이 바로 이놈들이 2년 동안에 얼마나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1919년 4월 11일이 건국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그때부터 이동희를 비롯한 이 공산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이놈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다 바꿔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북한의 정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초점을 4월 10일에 맞췄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통쾌하게도 양쪽 날짜 조절하지 않고 너 그날 들어와. 강함은 완전히 떡대사. 그래갖고 여기 와서 뭐 했습니까? 딸랑 2분 정상회담 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추장이 와도 이런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벌써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게 문재인 이놈을 내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한국 국민들 알아서 해라. 지난번에 일본에 왔다가 애걸복걸하는데 안 가고 다시 왔죠. 문재인하고 정상회담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여기 잠깐 만나고 판문점에 갔습니다. 판문점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 갑자기 트위터로 불러내더니 김정은하고 54분 동안 만나는데 문재인은 뭐 했습니까? 눈치도 없이 거기 끼어들어가려고 하다 경위원들한테 제지당하고 54분 동안에 한쪽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에게 치욕을 주는 겁니까? 이걸 보면은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administration,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문정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내가 이름을 대한민국의 정식 대통령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서 빨리 행동하고 결단해라. 끌어내리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미국 정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요번에 개인적인 여러의 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정보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 34,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문제는 가장 잘 알아요. 이미 홍장엽 씨가 김대중에게 5년 동안만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스스로 멸망한다 했는데, 김대중이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이가 국민에게 사기를 쳤죠.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이때가 98년인데 강명도 교수가 94년도에 넘어와서 영변 핵시설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영변 핵시설 요점 타격을 하려고 동해안에 배를 33척을 끌고 들어왔었어요. 멍청한 김영삼 씨가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 단계였었는데 핵시설을 개발할 때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장서부터 외국의 정보를 통해서 영변의 핵시설이 한참 진행되고 5년이 지났어요. 93년부터 98년. 근데 이놈의 김대중이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대요. 야, 네가 북한이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고 핵을 개발. 그 다음에 능력도 없대? 능력 뻔히 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진다고 그랬죠. 지금 동작동에 가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했고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요, 지난 5년 미국의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을 대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격할 용이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2번 했는데, 이 3번째 이 문재앙이란 자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서부터 북한이 북한 비핵화라 해도 우리가 고지 들을까 말까 하는데,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반 비핵화다. 아니, 남한에 핵이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면 이건 말장난으로 해서 질질 끌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네끼리 뭐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게 결단을 촉구하도록, 남북정상회담 작년 4월 27일에 열렸는데 4월 27일 열리기 바로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 김정은이가 당군 간부 전체 회의를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보검, 강력한 보검이다. 그 다음에 후손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 담보이다. 그 말은 우리는 죽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걸 이미 내부 단속용으로 다 얘기했는데, 이 문재앙이만 자꾸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지난 3번 동안 정상회담 열렸죠. 그 다음에 미국 정상회담 또 3번 열렸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9번째 열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한 7개에서 9개, 10개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핵이 요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보니까 65개 다 내놔라 하는 거니까 65개,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약 90여 개 정도 개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핵을 포기한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결국 가는 거 보면 핵 보유국 지위 획득 및 핵 확산 금지 쪽으로 갑니다. 미국도 우리 편만 오면은 그거 묵인하겠다 하는데 계속 문재인이만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에 속이고 있습니다. 영변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딱 드러난 게 영변 시설 파괴하겠습니다 했는데, 영변이 아니라 화가, 강선, 평산, 풍계리, 요번에 5개 지역에 핵 개발을 하고 있고 20개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게 요번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담을 통해서 악수하고 페이퍼 주고받아갖고 평화를 해결하고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회담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요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시간 네, 예,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가장 이제 미국이 결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밸런스 오브 테러입니다. 밸런스 오브 테러. 백악관 앞에서 요번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밸런스 오브 테러는 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핵으로 무장을 해서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저쪽에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송대성 박사 제가 7, 8년 전에 이걸 강력하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가운데 남한의 핵무기를 주장 못 봤습니다. 저는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이번에 주장해야 돼요. 백악관에서 이번에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서 본국에 가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태극기 운동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니네 잠수함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반도에 200세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그거 불안하면 우리도 개발하겠다. 해서 이건 밸런스 오브 테러만 이루어지면요.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건 말건 더 이상 거기에 농락질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징용을 끌려가서 일본에서 한 3년, 4년 사시다가 나중에 46년도에 돌아오셨는데 B29가 뜨면서 한인글로 된 삐라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뿌려줘서 한국 사람들은 인명피해를 적게 받았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 착상을 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번에 강력하게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핵무기를보다 더 싫어. 박상학 씨도 가끔 오죠. 또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이민복 씨, 박상학 씨 2, 4배, 5배 많은 삐라를 뿌리고 있는데 그분은 조용히 삐라를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가공한 무기를 통해서 핵폭탄만큼 삐라를 뿌려뜨리면요 상황 끝납니다. 이번에 박상학 씨가 장에 삐라를 뿌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니네가 더 이상 까불다가 싸우면은 그냥 초토화된다. 차라리 김정은의 목을 따갖고 오든지 안에서 내부에서 해결해라.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잘못된 거 주면서 미국의 무기가 얼마나 가공된 걸 알려주면요. 이건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힘 안 들이고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첫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번에 워싱턴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권을 이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정권도 우리가 끌어내는데 문제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남한 국민들이 13항쟁, 19항쟁을 통해서 일어난 이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전술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악의 정권에 급소를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이제 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USB. 그래서 여기로 따로 이거 사운드가 안 보이네. 네.
어쩌셨습니까, 강현님? 내일 저희가 오후 2시에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공개할 일은 많지만 아직은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놓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백악관에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하고 토요일날 의사장소부터 링건센터, 창정공원 거기까지 또 버스킹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리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이제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순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집회를, 강연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광훈 목사님 노아라 TV를 이제 많이 보고 계시죠? 네, 보고 계셔서 많은 정보를 이제 접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내용을 더 이상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전쟁에서 3년 전에 25만밖에 안 나온 거를 270만이 왔는데 다 선도에서 넘어간 겁니다.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쓸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이 쓰려면 시청광장에서 서울역을 지나서 가로등까지 도로가 꽉 차야 5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살려면요, 한강까지 도로가 꽉 찰 때 100만 명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데서 선동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 전문가로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정광훈 목사님 제가 릴레이 단식 16일 됐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동행 취재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쪽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진은 전부 제가 찍은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9일 행사에는 저희들이 10월 8일 날 이제 인천에서 떠나서 왔기 때문에 공항에서 도착하는 날 새벽에 2시 반에 그 행사하는 걸 그냥 저희들이 그냥 봤어요. 제가 아쉽게도 9일 날은 이제 현장 상황을, 역사적인 자료를 제가 취재를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파 사회에서 불과 2개월 전이 아닙니다. 한 달 여전까지만 해도 우파 사회가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어느 분야든지 전혀 없었어요. 시간상 제가 찍은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지난 토요일 날 밤에 서초동에서 그 촛불 시민들이 또 왔는데, 촛불 세력, 광화문의 세력끼리 숫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사진으로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가서 부산의 지도자들하고 이제 부산 강연회 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이고 뭐 대전이고 이제 제가 홀로 같이 동행하지는 않고 기자기 때문에 제가 홀로 이제 가서 이분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지난 10월 1000만 명 서명이라는 것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갖고 있는 국민 방어권을 갖고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4.19 때 경무대를 넘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요청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학생들한테 국민이 원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위 학생들이 국민이 원한다니까 국민이 원하면 내려가야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집행지구 이화전까지 걸어서 그냥 하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경무대를 넘어간 혁명 세력들은 감옥에 간 사람도 없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00만 명 이름으로 이제 혁명위원회가 이제 위임을 받는 이제 그런 과정을 10월 3일 날 뒷부분에 광화문에서 한 겁니다. 이것이 6월 26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릴레이금 16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취재용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 텐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청와대 앞에서 했는데 처음으로는 불교도 대벌총 불교가 이 일에 지지한다고 참여한 유일한 사진입니다. 이게 텐트 근방이죠. 제가 이 사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텐트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뒤에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죠. 네, 울창한데 탁현민이라고 아시죠? 네. 그 탁현민이라는 친구가 어떤 여자분하고 이 앞으로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종로구청에서 이 햇빛을 한여름에 가려주던 나무를 전부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바로 텐트 뒤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요. 이 가지를 다 찍었거든요. 18개 가지를 이런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뒤가 이렇게 울창하는 가지가 없어져갖고 햇빛이 그냥 텐트 위로 그냥 이 여름의 직사광선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장 위로 햇빛을 막았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안에 부산에서 8월 3일 날 부산에 우리 나영수 목사님이 빨간 조끼 입으신 분이 부산의 조직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분께서 부산 집회 목동중앙로에서 집회한 것입니다. 이날 모인 사람입니다. 이 사진이. 네. 인천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요게 8월 15일 날 비 오는 날 광화문에서 모인 사진입니다. 다 우산 쓰고 있죠. 네, 정광훈 모습이고요. 자, 이것은 말이죠. 우리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님이 문재인을 일반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그 밖에 문재인은 내란 등의 혐의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 제가 유일하게 고발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기사를 올린 사진입니다. 제가 이 카드뉴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찍은 사진을 거기에 이 카페를 집어넣어서 이걸 한 장 뉴스로 제가 이제 뿌리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울산에서 진행된 집회입니다. 울산에서 거리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들도 많이 나왔죠. 그죠? 이것은 10월 3일 문재인 하야 탄핵 집회를 시작하기 이틀 전 외신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때도 제가 카드뉴스 하나 만들었어요. 문재인 국민 탄핵 집행. 그래서 10월 3일 13시 광화문광장. 이게 이제 교보 앞. 이제 지금도 보시는 사진은 10월 3일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광화문광장에 몰려왔는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걸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광화문에서 시청 방향에 동아일보 앞에 있는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광화문 그 광장만 메운 게 아니고 시청 방향으로 완전히 메워진 사진입니다. 이 교육보험 쪽이거든요. 여기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지금 꽉 차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서초동의 촛불이 이 모인 것보다 지네들이 많다라고 또 선동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우파 시민들이 그대로 속질 않았어요. 이것도 교육 사람들이 걸어 나가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이 교보 앞에 조그만 이제 누각 있죠. 네, 거기 사이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뭐 빽빽이 탁 차갖고요. 여기에서 시청까지 걸어 나가는데 보통 한 40분이 걸려요. 네. 이게 광화문 집회의 인파입니다. 이건 순국 결사대들이 청와대 진격하는 모습입니다. 순국 결사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철야로 지금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순국 결사대 사진을 찍은 사람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차량을 가지고 높은 위에서 앵글을 때문에 이걸 찍은 겁니다. 육사 해사 해군사관학교가 요새 참 출신들이 결집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전국의 160개 기독교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진행하는 거리행진 이번에 처음으로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처음으로 연합이 돼서 이번에 거리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이제 행진인데 이 시민들이 이분들이 지금 결사대예요. 네, 이분들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며칠 전에도 청와대에서 갑자기 밤 9시 반에 경찰이 막 밀어 들어온 거예요. 30분만 있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결사대들이 그 앞에 머물고 있다가 경찰 들어오니까 가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연행대 갔어요. 정광 목사님이 경찰한테 다가와서 얘기를 했더니 잠깐 조사한 다음에 또 풀어주겠다고 이제 답변 받고 그냥 끝났는데 현장에서 이 구국결사대 이분들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지금 철야기도가 지금 계속 지르고 있는데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날 10월 3일 날 탈북민들이 45명인가 7명인가 연행대 같은 뉴스를 보셨죠? 들으셨죠? 그런데 그것은요, 이 범시민 투쟁본부 조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시한 적 없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스스로가 자기네가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정광훈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폭력 시위로. 그래서 기독교 집회를 기독교인들이 오고 많은 시민들이 범시민들이 왔는데 그날 좌파 언론이 폭력 시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쟁본부에서 강목 들고 휘두르다 이런 거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청와대로 지금 들어가는 이제 사진입니다. 이 청와대 앞에 이런 차량을 또 무대를 준비했어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도 많았고. 제가 차량 위에서 이거 찍은 사진입니다. 예, 김문수 지사가 4년 전에 지사할 때 제가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신앙 감사하는데 요즘에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광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보면은 이 단상에 지금 높아갖고 지금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서초동의 촛불 집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촛불 집회, 지난 토요일에 촛불 집회는요, 지금 이 촛불 집회는요, 서초경찰서 앞에 있는데, 이 앞쪽은 우파 애국 시민들이 맞불 집회하는 곳입니다. 요 앞에 집회 차량이 있는 앞쪽은 우리 우파 애국세 이 지역이고요. 요 뒤에서 맨 끝에 보이는 이 전광판이 있는 데까지가 좌파 촛불 시위의 그 영역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서 보면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많이 이렇게 지나가요. 옆에 인도를 이렇게 인도가요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요. 이거 하고 교보 앞에 사람이 걸어가지 못하고 몸이 붙어있어 그 모였던 광화문 집회하고는요, 이거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기자들이 우리 우파에 오고, 한번 유튜브밖에 찍는 분이 없고, 이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비교 사진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알리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렇게 텅텅 비어요. 옆에 인도에는. 자, 안쪽에 보겠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도로가. 그래 놓고서도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선동질합니다, 지금. 근데 그 옆에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렇게 요새는 맞불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요. 자, 이 서초경찰서에서 그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반포대교 쪽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저 성모병원입니다. 거기에 앞에도 그 뒤쪽에도 우리 애국 세력들이, 여기는 우리 공화당이 자리를 포진했어요. 그래서 맞불 집회하는 날 애국 세력이 적어도 한 800m 이상 도로를 점검할 정도로 채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좌파 언론에서는 이 사진이 한 장 다 놉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찍어서 나와야지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나와서 그 좌파 집회 앞에서, 인도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이걸 외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 사진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청와대 앞에서 주일 예배가 사랑 제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청와대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청와대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광경입니다. 많죠? 주일날 뭐 몇백 미터 서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하고 옆에 그 노태정 전도사, 영화 통역하시는 분, 이분하고 열심히 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통역하는 노태정 전도사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날 제가 사진 한 장을 다 찍었는데 이렇게 가설스 노인이 주일 예배 참석해서 태극기 들고 이렇게 흔들고 예배 참여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철야 기도를 진행되고 있는데 진짜 전국에서
20년, 30년, 40년 동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밤에 이렇게 비닐 옷을 지금 비가 오는 비닐 옷을 입고 기도를 밤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집에 가지도 않아요, 지금 벌써. 보시죠. 예, 폴리스 라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와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해요. 밤 10시에 기도회가 모두 공식으로 끝나는데 이후에는 개인 기도 지금 계속합니다. 이렇게 예,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예. 두 분이 지금 취침을 중에 바닥에서 보이십니까? 네. 이러면서 또 좀 잠이 깨면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식사는 정광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밥을 해서 씻어 날리면서 지금 계속 남자분이 이렇게 서서 이게 새벽 1시에 제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분들이 밤새 지성화대 앞에 지금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하야의 물결은 정광훈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제가 한 달 반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들도 시민단체도 정말 대한민국이 이 사람들이 정권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올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초동 촛불 집회와 맞대결을 해서 10월 3일부로 균형 추가 지금 한쪽으로 이제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의 시작은 전국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민초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전국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 너라 방송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불들이 나서 이렇게 대형의 물결을 지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목사님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유명한 분들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요. 네, 예수한국, 북한국은 통일한국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